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익산과 군산 56개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군산대에서 인공동굴 6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무기고와 6.25 전쟁 때 학살 장소로 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전수조사와 역사적 가치를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의 대형마트에 도내 첫 사회적 경제기업 상생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56개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뒤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현장을 이승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평일 아침부터 투표를 하려는 시민들이 하나둘 들어섭니다. 출근 전 잠시 짬을 낸 직장인부터 점심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유권자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마를 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긴 했는데 지역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택해서 찍었어요. 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익산시장 후보인 정원율, 이명택 후보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군산에서는 강임준 후보와 나기학 후보가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우리 익산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오늘 내일 사이에 사전투표 꼭 참여하셔서 우리 익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4년, 어찌 보면 앞으로의 그 1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지역의 발전, 내 삶의 변화와 관계된 소중한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선은 1인당 7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도지사부터 시의원까지 다양한 지역 일꾼을 뽑으면서 유권자들이 기표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선관위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당일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각각 2대와 3대 지원합니다. 또 교통이 불편한 농촌 주민들을 위해 본투표 당일 농촌 지역을 순회하는 투표 지원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번 지선은 익산과 군산 지역 56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첫날 익산은 오후 5시 기준 전체 유권자 23만 9,077명 중 10.58%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군산은 전체 유권자 22만 4,926명 가운데 8.35%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전북이 27.81%를 기록했고 익산 27.70%, 군산 23.8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마무리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향후 4년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지역 발전에 적합한 인물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도교육감 투표용지가 3가지 유형으로 인쇄돼 유권자들은 반드시 후보자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교육감 선거투표용지에는 정당과 기호가 없고 후보자 이름만을 번갈아 표기하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본투표까지 모두 3가지 유형의 투표용지가 사용됩니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가 재임 기간 불교단체와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후보들이 내놓은 증거가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임준 후보 측은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기학 후보 등이 언론에 공개한 현금 영수증은 강 후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참 간담회 비용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했다며 카드 매출 전표와 영수증 등을 공개했습니다.
강 후보 측은 나기학, 최남덕, 김진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후보 경력에 이재명을 언급한 김윤태 도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를 통보받은 김윤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선관위는 김 후보가 해당 조항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김 후보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최근 제기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199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중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논문을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는 지금과 같은 연구 윤리 지침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측은 김관영 후보에게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논문 표절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해선 독자적인 권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도권과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함께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도로 광역경제권이 재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헌율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가 맞춤형 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후보는 맞춤형 입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며 진로 진학 프로그램과 학습 컨설팅, 학생부 관리 방안, 면접 특강 등이 제공됩니다. 학부모에게는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와 자기소개서 특강 등을 제공하겠다고 정 후보는 덧붙였습니다. 군산대에서 최근 인공동굴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깊이 30m부터 입구가 좁은 동굴까지 눈으로 확인되는 동굴 6곳에다 항공사진으로 포착된 한 곳까지 모두 7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이 동굴들을 무기고로 썼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인근입니다. 능선 사이로 경사면에 철조망으로 막힌 동굴이 나옵니다. 한 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동굴 입구안을 살펴보니 30m 깊이에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판 것으로 보이는 인공동굴은 6곳이 확인됐고 항공사진 자료에 포착된 한 곳을 포함하면 모두 7곳으로 추정됩니다. 예전부터 2-3개의 인공동굴은 확인됐지만 최근 인부가 공사를 하다가 발견하면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산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사용하던 무기고와 방공호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1937년 이후에 방공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인위적인 동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동굴들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캠퍼스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눈으로 확인되는 마지막 6호 인공동굴이 나옵니다. 집안이 무너져 동굴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역사적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파놓은 굴은 해방이 된 후 6.25 전쟁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집단 학살된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동굴에서 6.25 때 또 인민군이 와서 전쟁 동안 민간인들을 학살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얼마큼 비참한 것인지 이 되게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서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런 정신을 새로 각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대 인근에는 10여 곳이 넘는 인공동굴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개발의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대는 장마철을 앞두고 붕괴 위험이 있어 당분간 입구를 막고 역사적 가치와 사실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쟁의 상흔을 담은 인공동굴. 세상 밖으로 공개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국비 43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해상풍력 추진 사전 타당성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1.6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입지를 발굴해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RE100 기반이 마련되는 동시에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와 4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군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국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동백로 나운상가 47개 점포에 스마트 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의 업종과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골목 상권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 공공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보석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박물관은 국비 등 4억 원을 투입해 누구나 찾기 쉬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합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오는 2050년이면 149만 명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지금보다 17.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익산의 도내 첫 사회적 경제기업 상생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생샵의 개점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의 상생 효과가 기대되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자원절약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익산에는 5월 기준 189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익산. 26일 익산에 도내 최초 사회적 경제기업 상생샵이 문을 열었습니다. 홈플러스 익산점에 문을 연 상생샵엔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25곳이 입점했습니다. 상생샵의 운영을 맡은 익산시 협동조합협의회는 취약계층 고용과 자원 재활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만을 입점시켰습니다. 매장에는 이들 기업이 만든 전통차와 커피, 베이커리, 전통 장류 세트 등 먹거리를 비롯해 한지 속옷, 가죽 가방과 지갑, 도마 등 공산품이 판매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기업은 제품의 품질과 별개로 소비자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상생샵은 홈플러스 익산점과 협업을 통해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에 참여하고 명절 판매 전에는 선물 세트를 기획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를 노릴 방침입니다. 또 지역 화폐인 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점 기업들은 이번 기회로 제품 판로 확대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생샵 입점을 통하여 제품 판로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해 사무장 등 인재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익산시는 상생샵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생샵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동 브랜드화 및 공동 판매 구조 전문화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상생샵.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올해 도내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7%인 153.9mm의 그침에 따라 농작물 가뭄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내기를 위한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논과 밭 330헥타르에서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50억 원을 긴급하게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5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6,535명, 해외 유입 4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0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0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26명, 익산 92명, 군산 81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5일 기준 0.84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7%, 사망자는 1명 늘어난 869명입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무주군 덕유산 향접봉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전북 경찰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5분쯤 덕유산 향접봉 인근에서 40대 A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산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마사지숍과 피부 미용업소의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오는 30일부터 6주간 퇴폐업소 및 무자격 영업,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피부 미용업소의 쌍꺼풀 수술과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전한 자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도내 수출액은 7억 2,631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도내 수출은 중국 지역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줄었지만 농기계와 알루미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선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종합민원 상담실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중단했던 종합민원실 운영을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원 상담은 열린민원과 민원쉼터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며 시민들은 법률과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평생학습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오는 30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합니다. 사단법인 자이언트 예술단이 지역의 어려운 이술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다이로운 밥차 운영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5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